생명과학 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세포와 물질 대사 내용 중에 세포의 발견과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기본은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자, 이 팔을 보면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가장 기본 단위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입니다. 1665년에 참나무 코르크 그 마개를 자기가 만든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이런 벌집 모양의 구조를 발견하고 이 하나를 세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방, 감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레이우엔 훅, 네덜란드 사람인데 1674년에 정자, 움직이는 세포 정자와 또 물속의 작은 생물들을 관찰해냅니다. 또 최초의 세균도 이 사람이 관찰을 했습니다. 1831년에 영국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세포의 핵과 인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세포질의 유동 현상도 처음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세포질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이렇게 세포질이 들어있는데 세포질이 있는데 이 세포질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유동, 움직인다는 것을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세포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독일의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이 1838년에 모든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식물 세포설을 주장을 했고 독일의 슈반도 1839년에 모든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동물 세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단위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라고 세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세포설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 현미경을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자기방사법, 네 번째는 조직배양법. 이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미경에 가장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죠. 학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투과시켜서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확대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이 현미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물 한 방울을 거기다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리고 거기 안에 뭐가 있나 그거를 이렇게 덮는다면 슬라이드 글라스로 거기 안에 세포들이 살아있다면 그대로 보이겠죠.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광학현미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학현미경은 일단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용하게 되고 핵,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 정도의 세포 소기관은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상력이 나오고 있는데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해상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나비의 날개입니다. 이 배율을 달리했을 때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거의 점이 촘촘하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틈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배율이 아닌 거죠. 3000배에서 약간의 틈이 보이죠? 여긴 더 커 보입니다. 자,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보이는 최소 거리, 지금 여기 거리가 얼마 정도로 보이나요? 거의 한 0.2mm? 우리 눈으로 보이죠? 자, 일단 해상력을 조금 이해가 쉽게 하려면 작은 틈을 볼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눈은 해상력이 0.1m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0.1mm 정도의 틈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 이런 것이 우리가 되게 보면 여기가 다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점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점입니다. 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이것을 만약 확대해서 본다면 분명히 그 작은 틈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보면 분명히 이게 선생님 겹친 게 아니고 붙이기만 한 건데 분명히 여기도 틈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 최소한의 거리가 인간의 경우에는 0.1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더 확대경이나 이런 지금 광학현미경으로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여기 지금 부분은 0.0002의 정도의 틈까지도 광학현미경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작은 틈까지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해상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1cm는 알죠? 1cm를 10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1mm가 되죠. 그런데 이 1mm를 다시 1000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자, 센치로 고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되겠죠. 1cm가 10mm니까. 또 굳이 미터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는 1mm를 1000개로 쪼갰을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나노미터도 있는데 1나노미터의 경우에는 이 지금 1 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개로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를 1 나노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길이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좀 볼까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선이 투과돼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투과 전자현미경인데 화면이 있죠? 광학현미경은 직접 이렇게 물체를 보는 거지만 얘들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지금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안에는 진공 상태이고 여기 안에 전자선을 쏘게 되면 여기에 시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재료가 있는 거죠. 여기를 투과하게 되는 거죠. 투과해서 그 투과된 것을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투과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전자선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시료를 투과하게 돼서 그 전자선에 의해서 스크린이 여기에 이제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면 그 상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료의 경우에는 단면, 거의 이렇게 얇게 잘라서 여기에 올리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세포를 관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의 구조를 보는데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과 전자 현미경, 트랜스미션, TEM이라고 합니다. 전자선이 투과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캐닝, S가 스캐닝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 전자선을 마찬가지로 투과 전자 현미경처럼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의 표면에서 이렇게 전자선이 이렇게 반사가 되죠. 반사가 돼서 또 2차적으로 전자가 튀겨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출된 전자를 이 검출기에서 검출해내서 영상으로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검출기를 통해서 이 화면에 띄우게 되는데 이 화면에는 이 영상이 3차원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세포의 표면이라든가 외부 형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주사전자 현미경의 아주 큰 장점은 이렇게 그 영상이 입체적인 이러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입체적인 모습이 느껴지죠? 이것이 주사전자 현미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전자 현미경은 이렇게 전자를 쏘고 여기에서 다시 2차 전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검출기를 통해서 이 스크린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전자현미경 중에 투과 전자현미경의 해상력은 0.000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정도의 틈을 최소 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틈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모든 점이 다 벌어지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확대 능력은 수백만 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이 표면을 얇게 자른 다음에 전자선을 투과해서 2차원적인 상을 얻는 거죠. 단면을 보게 되죠. 진공 상태에서 죽은 세포가 되겠죠. 얇게 자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의 경우는 일단 그 해상력은 0.0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이 더 해상력이 높다,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확대 능력은 수십만 배 정도 되고 이것은 표면을 자르지 않죠. 이건 자르지만 그다음에 전자선을 쏘게 되면 투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사가 돼서 2차 전자가 튕겨나오고 그걸 검출기가 감지해서 3차원 상을 얻게 되는 이런 방법이 주사전자 현미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체적인 형태의 상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둘 다 전자선을 이용하게 되죠. 투과 전자 현미경은 단면, 내부 구조를 보는데 적합하고 주사 전자 현미경은 입체 구조, 그러니까 세포의 표면이라든가 외부 형태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어떠한 현미경을 통해서 봤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빛이 보이죠?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하는 광학 현미경이고 움직이는 걸,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의 경우는 단면, 거기 안에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사 전자현미경이 되죠.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것은 광학현미경, 이것은 주사 전자현미경, 이것은 투과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죠.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A는 투과 전자현미경이 아니라 광학현미경이 되는 거고, A는 C보다 해상력이 이렇게 작을수록 해상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B는 유리 렌즈가 아니고, 네, 이것은 전자선을 쏴서 보는 거죠. C는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투과 전자현미경이 됩니다. 어떤 현미경을 이용해서 봤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현미경을 볼 때 보조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염색법을 쓰게 되죠. 이 염색법은 조금 그 세포 소 기관별로 약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핵의 그 염색 부위 같은 경우는 원리가 보통 DNA가 그 인산을 갖고 있어서 인산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다 보니까 염색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인력에 의해서 이 DNA가 염색약을 잡아 당기겠죠. 그러면서 염색이 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세트산카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빨간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핵을 볼 때 양파세포 같은 거 염색할 때 이 시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염색체를 염색하는 시약이 아세트산카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물세포의 경우는 이걸로 하게 되면 혈액이 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의 경우에 빨간 색깔이다 보니까 아세트산카민보다는 메틸렌 분류를 쓰게 됩니다. 약간 청색을 띠게 되고 동물세포의 핵을 염색하는 이 염색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김자액의 경우에는 백혈구의 핵을 염색하는 시약입니다. 그리고 야누스 그린 B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하는 시약이죠. 또 이 보조 기술 중에 세포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그 세포질 유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많으면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약품을 처리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고정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알코올이라든가 포르말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아까 우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절편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주 얇게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이크로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톰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시료를 여기 이제 끼워가지고 여기 사이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톱처럼 칼처럼 아주 얇게 점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재료를 넣었는데 이 재료를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잘라낼 수 있어서 빛이라든가 전자가 잘 투과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 이렇게 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